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8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또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집권 여당인데 윤석열 대통령 출범 4개월도 되지 않아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습니다.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자, 오늘 한국일보 일면 톱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당 비대위 시즌2 비상구가 안 보인다. 자, 법원이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죠.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나서 토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상 상황의 구체적 요건을 당헌 당규로 고쳐서 다시 비대위 시즌2를 만들겠다는 건데, 자, 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당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필요한데, 그 전에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을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일보 기사 보시면은 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서 이준석 체제 복원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셈법이다.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이준석이 당원권이 복귀되는 1월 8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당 일부에서는 진짜 위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만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르고 있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오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의 멘토죠. 이준석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유승민 전 의원실에서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박근혜 키죠. 이렇게 됐죠.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원조 친박이었죠. 나중에 돌았었지만, 이 국민의힘은 당헌의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 이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이런 구체적 조항을 넣어서 현재의 당 상황에 대해 비대위 출범의 전제가 되는 비상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스스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사실상 비대위 시즌2로 정당성을 회복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찾는데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서 주호영 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자, 여기까지가 나왔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 반발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부터 이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최재형 의원, 당 혁신위원장을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맡겼죠. 최재형 의원이 계속 이준석의 편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 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 하는 당이다. 이렇게 당을 비판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은 빈대 정도가 아니죠. 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는 그때 표현도 썼습니다. 자, 실제로 대표로 있던 당에 불을 지른 이준석이죠. 그냥 빈대가 아닙니다. 이준석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나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방송에 나왔는지 SNS인지,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이 기각이 되면은 즉시 항고를 해서 계속 싸우겠다. 그런데 인용이 되면은 본인이 뜻이 관철됐으니까는 잠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잠적하겠다. 자, 그러면 인용이 됐으면 잠적하고 아무 말도 없어야 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잠적은커녕 다시 정치 게임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 게임, 특유의 이 전국을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이 게임 용어, 모바일 게임 용어를 써가지고 현 상황에 막 빗대고 하는 그것을 아주 게이머처럼, 정치 게임처럼 계속 하고 있죠. 어제 저녁에도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은 저녁에 7국에 나와서 달성군의 당원들과 함께 대구 달성군 다사에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만난 이야기하고, 7국은 내 본가고 달성은 외가다. 이렇게 또 SNS 글을 막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또 게임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대 영화 반지의 제왕 하이라이트 장면을 딱 올려놓고 그 작품 중에 등장인물 그 아라고론이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라고론 그 대사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 뭐 이것을 또 영어로 적어 올려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 계속 그 싸우겠다. 누구를 상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자가. 자, 그렇지만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저는 거의 뭐 시한부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토요일 의원총회에서 이 추가 징계를 진행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경찰 수사 발표도 지금 임박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준석의 정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텐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인터넷판에 아침에 놓은 기사입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이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이준석 추가 징계 마무리한다. 자, 의원총회에서 당의 중론을 모았죠. 추가 징계를 하기로. 그래서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기류다. 이 막말 이런 것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 또한 제명, 출당 등이 될 것이다. 제가 소개를 드렸죠. 국민의힘 윤리규정에 보면은 추가 징계를 할 때는 기존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하도록 딱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징계가 당원권 정지인데 그거보다 더 중한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이죠. 탈당 권유를 받으면은 열흘 이내에 그 탈당서를 안 내면은 제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기까지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늦어도 10월 4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이전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다 매달려야죠. 그래서 국정감사 이전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9월에 이준석은 추가 징계돼서 제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아직 발표 시점이 불투명한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추가 징계를 진행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자동으로 사실상 제명당하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당원권이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 몰라도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이 당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면은 왜 이준석만 내쫓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유승민을 비롯해서 최재형 또 뭐 몇 사람이 있죠. 김병욱 최근에 포항의 김병욱 의원이 계속 유승민 쪽의 입장을 거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윤핵관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준석만 축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반론이 있죠. 자, 그래서 물론 뭐 이 모든 출발점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인데 본인이 성상납을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출발이 됐는데 그래도 직무대행 체제로 쭉 가다가 이것이 비대위로 확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이 분기점을 찍은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받은 여당 대표 내부 총질 그 문자 메시지였죠. 자, 그리고 권성동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실책을 하고 당을 어렵게 윤석열 정권 초반에 많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자, 권성동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은 당 내에서도 파다하게 나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해놓고 거치를 정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태 수습되면은 거치를 결정 안 하겠죠. 본인이 수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나서서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준석을 추가 징계를 하고 권성동은 일단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원내대표를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길이 열립니다. 원내대표 사퇴 안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징계까지도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워낙 해당 행위를 한 것이 많기 때문에 권성동이 사퇴를 하고 그러면 지도부가 거리가 되는 상태가 돼서 거리 상태에서 지금 법원이 주호용이 무효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사고지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이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직대를 맡을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리면은
거래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비대위를 출범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권성동의 사퇴, 어쨌든 권성동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 명분도 있죠. 이준석과 동반 퇴진한다. 그러면 당 내에서 일부 반발하는 세력도 같이 이 목소리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여러 가지 기책 사유가 있었죠. 특히 문자 노출은 이 사태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이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이번 사태를 수습 후에 거취를 결정한다. 한가한 생각이죠. 상당히 한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짚어볼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여당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심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이준석은 손절하는 걸로 거의 다 결정이 돼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권성동을 어떻게 할까?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외가 고향 친구다.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부터 계속 같이 그 옆에 있었죠. 그리고 이 대선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 선거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이 당에 있으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선출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윤심은 어떨까? 외가 고향 친구. 자, 아마 사퇴하라는 사인이 간 것 같습니다. 사퇴하라는 사인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면에 아주 크게 게재를 했는데 단독으로 대통령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해야 된다. 윤핵관들도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재가 됐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단독 취재인데 이면에 이렇게 크게 했다는 것은 일단 말을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무게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고, 자, 일단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두 사람을 취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한 사람은 윤심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 사태와 관련해서 당이 자립적으로 중지를 모아 스스로 수습했으면 한다. 당내에 누가 윤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안다거나 누가 윤핵관이다는 말이 돌고 또 이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 당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윤핵관, 내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다. 이런 말이 도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이야기겠죠. 윤심을 이 참모가 함부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듣거나 정말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관계자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상시로 소통하고 있는 다른 고위급 참모는 이렇게 나옵니다. 더 분명하게 윤핵관 이선 후퇴를 주장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시로 소통하고 있는 고위급 참모가 권성동을 겨냥해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일 뿐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다. 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스스로 방울을 달 것인가? 아니면은 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할 것인가? 그 문제일 뿐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다.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은 강제로 내려놓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윤핵관 그룹에 대해서도 이 고위급 참모는 대통령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입에서 이 수시로 소통하는 고위급 참모가 권성동 퇴진론을 거론을 했습니다. 권성동은 퇴진해야 된다. 자, 이것이 과연 윤심 없이 나올 수 있는 말일까? 그렇지 않죠. 윤심을 그대로 전달한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외가 고향 친구고 초창기 이 멤버고 윤석열
그 그룹이 형성되는데, 친윤 그룹이 형성되는데, 지금 현재 원내대표라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데, 일개 참모의 생각으로, 이 고위급 참모의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퇴진 운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퇴진 운운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의 윤심을 전하면서 이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다, 이렇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참모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윤심은 이준석과 권성동 동반 퇴진으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사인을 전달이 갔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 참모진을 통해서 갔겠죠. 그러니 이 중앙일보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가지 않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본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금명간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사퇴. 자,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이 권성동을 비롯해서 장제원 라인에 대한 이 대통령실, 이 두 라인이 대통령실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비서관급, 행정관급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권성동, 장제원,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일어났을 때, 뭐, 7급 공무원이 어떻고, 외압이, 압력이 어떻고, 9급 공무원이 어떻고, 그런 말을 해서 민심이 상당히 악화됐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권성동, 뭐, 지금 장제원에 대해서는 처리할 게 없습니다. 당직 같은 걸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에 대해서 조만간 이 거취를 정리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는 이 권성동, 장제원을 비롯해서 친윤 쪽에서 꽂아놓은 그 참모들 중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리를 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시면은 대통령실 정무라인 보강 인선을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정무라인. 그리고 이것은 윤핵관 색깔 빼기, 윤핵관 색깔 빼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로 지금 감찰을 받아서 대통령실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친윤 쪽, 여의도에 있는 친윤 국회의원들 쪽에서 자기 사람들을 밀어넣었던 그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취임 100일 동안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은 각종 논란에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노출해서 개편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아와서 여기에서 정무라인 보강이 우선 진행이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성역 없는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선임 행정관 이하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서를 제출을 받고 이것을 세신의 기초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죠. 최근에 달라진 모습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행정관급까지 직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업무 능력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용주의죠.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이런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일명 윤핵관, 라인과 관련 있는 인물에 대한 교체 조치로 해석을 한다. 옷을 벗은 인사들 상당수가 윤핵관 라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개편을 윤핵관 색채 드러내기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 채용된 윤핵관 라인 전반을 향한다. 정부 부처에 어떻게 윤핵관이 채용이 됐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각 장관들에게 그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정책 보좌관들 두 명씩이 있죠. 그 상당히 거기도 사급자리입니다. 거기에 여의도에 있는 친윤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들을 막 꽂아놓은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여다본다는 거죠. 조선일보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5명 이상 경질한다. 그래서 7층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7층에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는데 그 정무수석실 밑에 비서관들, 시민사회 수석실 밑에 비서관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감찰 대상에 올라서 업무 능력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대통령실 비서관이 정확히 이 35명인데 그 중에서 5명 이상을 경질을 한다. 큰 폭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무수석실,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는 청사 7층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정무수석 산하 비서관 3명 중 1명도 교체가 검토되고 있고 정무수석실에 행정관, 행정요원들까지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교체된다는 말도 있다. 시민사회 수석실도 비서관 5자리 중 벌써 3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 이렇게 비서관 행정관 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직접 챙기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역량에 대한 지적이 제기가 되니까 선임 행정관 이하 전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서를 써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오늘 있죠. 어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보시면은 한쪽에는 위기의 집권여당, 또 한쪽에는 이재명 당대표 돼서 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돕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다. 자, 국민의힘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재명이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묘한 대조를 지금 이루는 그 일면 톱 기사 배열인데, 이재명은 77.77% 득표율로 역대 최다기로 당원 최고위원회 다 잡고 당대표 선출됐다. 그 당권 최고위원회 다 잡고 최고위원회 어제 5명 선출 중에서 4명이 친명이고 또 추가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 들어가니까 7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고민정 한 사람만 친문이고 나머지 6명이 친명으로 포진을 했죠. 그래서 대선 패배 5개월, 진정체제 구축 이렇게 했는데 이 서울신문 제목을 정부 여당 성공 돕겠다. 그래서 영수회담 요청 이렇게 했지만은 정부 여당 성공 돕겠다.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뭐 어떻게 해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고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성공을 안 돕겠죠. 그 대신 영수회담을 요청한 것은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1대1로 맞서서 싸우겠다. 같은 체급, 나는 같은 체급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중앙일보 3면 보시면은 사법 리스크, 강성 팬덤 우려안고 이재명호 불안하게 출발을 했다. 지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이 사법 처리될지 모릅니다. 대장동, 성남FC, 법인카드 등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고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논란도 여전하고 개딸 등의 당이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친문이 퇴조하고 고민정만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자, 어쨌든 이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최악의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당대표, 직전 당대표인 이준석이 던진 이 기연전, 휘발유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다 불까지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은 뭐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2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